지금부터 제2차 국가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한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27일 날 고시가 되어 있고 이행은 이제 올 1월 1일서부터 이행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순서는 그래도 우리가 제1차 기본계획이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1차 기본계획이 이행이 됐는데 그 결과 계획대로 잘 됐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는 그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비전이 있어요. 비전. 그러니까 결국은 1차 기본계획은 지하안전법을 빨리 조기에 정착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조기 정착 이렇게 저러한 비전으로 5년 동안 이행이 됐고 세 가지 그 꼭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집안침하 발생률을 50% 정도 감소시키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지하안전법이 이행된 이후에 2019년서부터 이제 통계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집안침하 사고에 대한 통계를 매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국토부 이하기관인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결과를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갖고 온 내용인데 최근 5년 동안 집안침하 사고가 957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이라 하면 그 2019년인가요? 2019년서부터 23년까지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5년 동안 957건이 있었는데 이걸 연도로 나눠 보면은 1년에 191건씩 이렇게 집안침하 사고가 일어났고 전반적인 경향을 봤을 때는 줄어들고는 있다. 정량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이나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별로 줄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정체되어 있다.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가 1차 기본계획 때 목표를 50% 감축을 하자. 다시 말해서 2018년 통계를 봤더니 338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죠? 169건으로 줄여보겠다. 50%를.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갖고 했는데 달성을 어떻게 했느냐? 191건. 2023년 기준으로 거의 뭐 달성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로 보면 41건. 하반기는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요 상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요게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요게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산을 대충 해보면 한 170건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5년 동안 또 통계를 내면. 이걸 보면은 첫 번째에 우리가 목표는 뭐 얼추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술 수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선진국 대비, 선진국은 뭐 여기서 예시하는 선진국들이 꽤 많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에서도 뭐 일본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예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이라 하면 2020년도 2019년이겠죠. 16년에 60.8%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선진국 대비 한 90% 정도 달성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약 한 73% 정도.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꼭지는 달성을 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100% 구축을 했다. 이렇게 발표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문도 했고 여러 세미나에 걸쳐서 뭐 저도 참석을 좀 해봤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2018년도에는 15개 특별광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만들어졌는데 전국 162개 시군군에 대해서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양적인 건 달성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양적으로는. 그러나 질적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육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조금 아직 많이 엉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양으로는 좀 꽤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아,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뭘 활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달성을 했지만은 질적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제1차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목표는 얼추 달성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1차 기본 계획의 전략 및 추진 과제는 요래요. 크게 3가지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8개의 중점 전략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추진 과제 17개를 만들었다. 뒷부분에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개의 추진 전략이 있고 8개가 아니고 7개의 중점 전략 분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추진 과제는 똑같이, 그러니까 내용은 바뀌었지만 17개 추진 과제로 그렇게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도 수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1차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이렇게 뭐 얼추 달성한 것 같은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성과는 어떻고 한계는 무엇이었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3가지 꼭지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전 예방적 지하안전 관리 체계 및 제반 여건은 마련했다. 그거를 좀 풀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어떤 안전 관리에 관한 체계는 마련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다양한 그 민간 지하시설물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그 업무 위탁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안전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죠 이게? 검토기관에 해당되는 그 기관들이에요. 여기까지는 국토안전관리원,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LX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합지도를 만드는 그쪽에서 이제 위탁 업무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러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체계나 기준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한다. 이게 좀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정성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느끼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량화해서 이렇게 뭔가를 탁탁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제도 이행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JIS라고 하는 지하안전 정보 시스템 있죠. 이 부분을 만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지하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의 포털 사이트로 만들어서 시스템화했다.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오픈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JIS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여서. 이 JIS 시스템을 보면은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약간 좀 웹하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비유를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보들을 한데 이렇게 모아놓은 거 정도 수준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차 제안정관리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를 모았는데 사실상 데이터를 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제1차 제안정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하안전 정보 시스템을 만든 건 굉장히 고무적일지 모르나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큰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가 많이 생겼죠. 그럼 지하안전 평가, 그다음 지하안전 점검, 또 지하안전 평가 중에서도 뭐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요 시장 조사는 아마 아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통계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한 평균 연평균 한 2,000에서 한 2,500억 정도 시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어떤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판로는 우리가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제안정관리 기본계획의 한계점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국가에서는 어떤 체계적으로 이러한 그 기본 계획도 만들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요것이 우리 지자체 쪽으로 확산되는 데는 좀 너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떠한 전문성이 좀 미흡하고 이런 정책 자체가 중앙정부 위주로 됐다.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죠? 우리 제한정관리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시다시피 좀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죠. 여러분들 그거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기에 정착하는 데의 핵심적인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위주의 어떠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전문성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지원책이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큰 틀 만들었는데 이거를 실천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거를 잘 운영하고 하려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중에서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재원이죠, 뭐.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인력이나 이런 그 재원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1차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1차 기본 계획을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상당 부분 목표 달성을 했더라. 뭐 이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 목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 쪽으로 이 부분이 정부에서 우리가 기획된 부분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확산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 양적인 부분은 달성이 된 거 같이 좀 보이지만 질적인 부분은 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러한 그 1차 제한정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성을 우리가 알았으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새롭게 수립된 제2차 제한정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조금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냐고 조금 머리가 아팠는데 어쨌든 간에 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묶을 건 묶고 좀 분해할 건 분해했습니다. 오늘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그 글자 색상 중에서 저 뭐죠? 붉은색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자, 2차 제한정관리 기본 계획의 비전은 1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길지만은 결국은 이 법을 좀 조기에 정착하자. 이것이 비전이었어요. 2차는 뭐였냐면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기반 제한정관리 체계 구축이에요.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그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2차 제한정관리 기본 계획의 전체를 잘 눈여겨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데이터 또는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5년 동안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 핵심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정말 능동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이 중요한 디지털 또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 어떻게가 조금 부족해요. 자, 이것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그것이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또는 지자체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5년 동안 이행하는 이 거대한 국가 제한정관리 기본 계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026년이 되면 2025년에 이 국가 제한정관리 기본 계획의 1년이 지났으니 그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달성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1차 기본 계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그러니까 1차 기본 계획이 다 끝났을 때 그러한 부분의 달성, 뭐 이런 걸 확인했다. 그 달성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에요.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2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발자취를 돌이켜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수행하는 2차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좀 연 단위로 1년 1년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2026년도 다시 말해 2년 차가 됐으면 어떤 걸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좀 개선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제가 생각나서 설명을 드립니다. 2차 기본계획은 세 가지 추진 전략이 있어요. 뒤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빨간 것만 보세요. 그래서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한마디로 해라. 한마디로 해라. 그럼 뭐냐면 집안 치마는 이제 예측 예방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1차는 대응이었어, 대응. 집안 치마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였는데 2차는 뭐냐면 완전히 바뀌었죠. 뭐가? 집안 치마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부 주도라 그랬죠, 제가. 이것을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리 비전에서 요거잖아요.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기반. 요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기술 혁신과 고도화를 하자.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2차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예측 예방 중심의 지역 현장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고도화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7대 과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뒷페이지서부터는 요 꼭지를 중심으로 요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실천 과제들이 나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복잡하니까 머리에 한번 일단 생각을 해놔야 될 게 뭐냐면 전략이 세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전략이 예측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첫 번째 전략이 그 첫 번째 전략의 꼭지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의 꼭지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의 첫 번째 꼭지는 집안 치마 예측 기반 선제적 지하안전 관리 강화하자. 뭐 이건 말은 길지만 결국은 뭐 예측 예방하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마찬가지죠. 예방적 지하안전 관리 체계 구축. 그러니까 예측하고 예방하자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자, 볼까요? 자, 1, 2, 3이에요. 자, 꼭지부터 읽겠습니다. 집안 치마 위험 지역을 선제적 관리 강화한다. 두 번째, 집안 치마 고위험 지역 예측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데이터 시스템 기반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1번, 2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 치마 위험 지역 또는 뭐 고위험 지역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데이터 시스템 기반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래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동조사를 수행을 하죠.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 예하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조사, GPR 탐사를 지원해주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GPR 탐사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요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안전법에 그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 이게 뭐 법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조사를 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2만 킬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만 킬로를 한다. 그 다음에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관리를 강화한다. 그래서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17,000킬로 중에서 10%, 1,700킬로를 2년 동안 전수조사하겠다. 2025, 2026년 2년에 걸쳐서 1,700킬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중간에 조금 비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속 일반국도의 10%를 위험 구간으로 선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선별을 어떻게 했는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의 10%를 하겠다. 근데 이게 고위험 구간이냐, 왜 고위험 구간이냐, 이 부분이 조금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한 10% 정도가 위험 구간으로 판단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예산도 마련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집안 침하 사고 발생 가능 위험 지역 관리 기준을 수립하겠다. 이 부분은 정성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인데 이 얘기예요. 지금 유관 조사를 1년에 1회 하고 있죠. 그다음에 GPR 탐사 공동 조사를 5년에 1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국가 재안전관리 그 2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의상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에는 없지만 그 배경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냐 하면 일단은 공동조사는 뭐 2년에 1회 하자 했으면 좋겠다. 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회 한 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사 전, 중 이렇게 하자 2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정도 하는데 이것을 월 단위로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하굴착 공사가 12개월이면 12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강제 조항이 되잖아요. 이걸 기본계획에 넣자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위험도를 고려해서 세분화하겠다 이렇게 갔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여기 정말 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요 부분이 더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위험도를 고려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들은 게 뭐냐면 연약지방 구간, 그 다음에 뭐 지하 매설물, 지하 시설물과 근접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근접한 거냐? 연약지반이면 어느 정도가 얼마만큼 연약지반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조사를 하는 GPR 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횟수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우리 TF팀 뭐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도 이게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좀 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도를 만들고 시장을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이 커지면 부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돈을 지불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량화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고려해서 세분화하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정량화 수립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R&D 과제로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고민스럽지만 하나 다행인 건 뭐냐면 서울시가 정량적인 부분을 먼저 구두로 말씀을 하셨어요. 공석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PR 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5년에 1회 하는 거를 뭐 2년에 1회 하겠다. 그다음 공사장 같은 경우는 월 1회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좀 앞서 나가면은 이제 쫓아가는 건 맞는데 근데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지자체는 또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예산을 우리 안전관리원에 또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원해주면 그건 또 그분들이 어떻게 예산을 만듭니까? 또 국토부에서 또 예산을 또 만들어 와야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량화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 침하 예측 지도를 이제 구축하겠다.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좀 관여를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산사태, 뭐 위험지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안 침하에 대한 위험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만으로도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지하 매설물의 상관관계, 노후도 이런 것들이 너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집안 침하 예측 지도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차 기본계획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침하량 위주로 침하 위험도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안전 점검 표준 매뉴얼을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위험도 고려해서 세분화하고 뭐 이런 예측지도 반영하고 고위험 지역에서는 관계기관은 이러한 임무를 또 역할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지하안전 점검 표준 매뉴얼이 수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하고 시스템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하안전 정보 체계하고 지하 정보 통합 체계 이거 또 오늘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연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이 좀 다르죠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제 연계하겠다. 관리 정보도 공유하겠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하 정보에 관련된 부분과 지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겠다, 연계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의 그 세미나도 가서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좀 이렇게 억지로 합해서 억지로 포함해가지고 이게 합하는 것보다 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 시스템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웹하드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하안전 평가를 수행했어. 그 수행한 내용 생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출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이런 다양한 행정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걸 JI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뭐 국토부에 제출하고 검토기관에서 이걸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승인하고 뭐 승인은 아니지. 승인은 승인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 승인기관에서 승인했다라는 걸 갖다 통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JI 시스템으로 묶어서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좀 효율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침하에 대한 위험 정보를 지하공간 통합지도에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과 굴착공사, 집안 탐사 결과 등의 정보를 함께 이게 정보가 연계돼 통합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확인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 1의 두 번째 예방적 지하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에요. 이것도 잠깐 읽어보면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시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계획에 대한 거는 전부 이게 문서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이해도 차원에서 이거를 조금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자, 첫 번째가 지하안전관리 법령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 두 번째, 지하안전관리 제도를 또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세 번째, 공동조사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게 세 가지 꼭지가 있어요. 요 빨간 거만 보시면 돼요. 빨간 거, 붉은색. 그래서 일단은 관리 계획을 내시라 하고 그 다음에 뭐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환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하안전 점검하고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광역 지자체에서 지금 국토부에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정리를 해서. 근데 이것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로, 광역은 또 국토부로 요렇게 환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굴착공사가 이행이 되면은 그 이행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현장에 점검이 나오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칙이 아니죠. 합리적으로 본다면 굴착공사가 한 10%나 20% 정도 됐을 때 점검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야 요 정도 굴착을 했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구나. 앞으로 뭘 잘하세요라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느 현장은 저도 이제 점검을 같이 이제 나가보면 공사가 다 됐어요. 그럼 점검의 의미가 없어. 어디는 갔는데 이제 그 현장 사무실 하나 만들어놨어. 그 점검 나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언제 점검을 할 거냐라는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JIS 시스템에 요걸 공정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A라는 현장에 지금 어떻게 공정이 가고 있어?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떤 공정이야?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 지자체나 국토부 예하기관이 그걸 보고 검토기관들이 이걸 보고 이제 점검을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퀘스천이에요.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면 나가지나요? 지자체에서 본인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언제 지금 30%가 되니까 언제 이제 점검 시기야라고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걸 이행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합리적으로 되려면 그렇게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지하안전 법이나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뭐 지침이나 아니면 매뉴얼이나 미흡한 것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개선한다. 근데 우리가 R&D를 좀 하겠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집안 침하 사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 통보를 안 하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지자체에 통보를 했는데 지자체가 다시 또 우리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통보가 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통보하게끔 집안 침하를 통보하기는 엄연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 침하 사고로 통계 조사를 하는 거지. 통계 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가로 1m, 세로 1m, 깊이 1m 이상의 집안 침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다음 공동조사의 어떤 제도적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업무 지침에 GPR 탐사 장비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는 뭐 지역적인 부분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야 우리 지안전 점검 공동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동 조사를 하는 게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 미흡한 것들이. 그게 뭘까 봤더니 일단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표준화가 성능에 대한 검증도 없고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문 인력 확보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지역적인 사각지도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 다시 말해서 GPR 탐사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 중에서 잘 보니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장비에 대한 성능과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다 하니 이거를 법에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매뉴얼에 넣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우리 지안전협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은 이렇게 국가지안전관리 2차 기본계획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건 매우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성능 기준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반드시 이행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총 세 개 꼭지가 있는 두 번째 꼭지에는 3개 항목이 있어요. 협력 기반 지안전관리 현장 수용성 제고. 첫 번째가 지역 현장 중심의 지안전관리 현장 수용성. 그러니까 지역 현장 중심이다. 두 번째는 중앙과 지역 또는 공공과 민간을 소통하겠다. 세 번째가 지역 현장의 지하안전 관리를 보다 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머릿속에는 이제 지역 현장 중심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략 1에서는 뭐였죠? 복습을 좀 해본다면 예측과 예방이었죠. 두 번째는 현장과 지역과 현장 그겁니다. 자, 추진 과제가 뭡니까? 지자체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지하안전관리 내시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좀 지자체에 있는 우리 행정하시는 우리 그 실무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괴롭히겠다 이런 얘기죠. 더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대신 열심히 이렇게 일을 시키면 힘드니 국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조직, 인력, 임무, 역할을 마련하겠다.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거 굉장히 참 거시적인 내용인데. 지하세 등록 기준에 따라 지하시설물 정보를 관리하겠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지자체 검토를 강화하겠다. 적기 이행 정보. 요거는 좀 중복이 되죠. 아까 내용하고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위험 관리하겠다. 요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지자체의 지하안전 관리 담당자가 책임을 강화하든 어떻게든 바꾸려면은 이 시행령도 개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안전 관리 지표가 없죠 지금. 지하안전 관리 지자체에서 이런 지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실태 점검하겠다. 국가에서 지자체가 지하안전 관리 기본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하안전 정보 체계 기능을 구축하겠다. 지하안전 정보 체계의 공정 등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공사의 공정을 등록해가지고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해야 할 그 규정을 임무를 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담당자들을 조금 힘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 열심히 해라. 대신 그렇게 하려면은 힘드니 좀 지원을 좀 해주겠다. 근데 이거 지원도 뭐 재원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뭐 별로 없어요. 별로. 있긴 있는데 별로 없고 대부분이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 줄 테니 여러분들이 지자체 그 담당자들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도와줄게요. 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보면은 이게 정말 저는 아주 마음에 와 닿았는데 이게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축물 유지관리. 그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 JR 시스템 같은 게 있죠. 그게 뭐죠? FMS라는 게 있죠. 그죠? FMS.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벌써 몇 년 전, 벌써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옛날에 시설안전공단에서 만들어서 그죠?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안전 진단과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를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는 요 문구가 뭐냐면 지하안전관리 정보체계 우리 그 JI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융합하겠다는 거예요. 묶겠다. 다시 말해서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하나의 선상으로 관리하겠다. 이게 맨날 제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일까요? 이게 굉장히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 5년 동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시공 때부터,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집안 침하에 대한 안전 관리에서부터, 점검부터, 그 다음에 유지 관리부터 이거 하나로 묶겠다 이런 얘기예요. 매우 고무적이죠. 매우 고무적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하려면은 아주 다양한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지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하가 안전해야 건축물, 만들어지는 건물이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들어진 건물도 안전해야 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하 안전을 하시는 분과 지상 안전을 하시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과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참 융복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동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을 발견하고 즉각 복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예산 때문에 그렇죠. 지자체 예산도 그렇고 또 이게 또 이런 거예요. 원인자 부담이니 뭐니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위험한 구간은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니 이 안전점검하고 복구 비용 자체를 갖다가 좀 분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위원회, 각 지역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뭐 활성화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중앙과 이 지자체가 소통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 보면 뭐냐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린 게 있죠. 데이터, 디지털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날로그적인 거를 디지털화하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그 효율한 걸 가지고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 단어가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 한 라인, 업무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가 소통 한 라인을 만들려면 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스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지금 특히 이제 이 지하수에 대한 부분, 우리 정경 박사님 오늘 오셨는데 이 지하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안 침하에 어떻게 보면은 뭐 꼽으라 그러면 1번으로 우리가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하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집안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하 시설물의 노후화를 늘상 얘기는 하지만 그 지하 시설물의 노후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라는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지하수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도록 시스템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부회장님, 우리 지하수 관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국가관측망이죠.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게 언제예요, 대충? 그렇게 오래된 건가요? 아니, 오래 안 썼지. 이명박 정부 다음 때, 4대강 다음 때. 자, 시기는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는 국토부 소관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것이 통째로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하수에 관련된 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를 보는 시각하고 우리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지하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죠? 크게 다른 게 뭐냐면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지하수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 보존이에요, 보존. 그리고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지하수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게 좀 달라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지하수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국가 지하안전관리 수립을 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겠다 이 얘기예요. 환경부의 정보와 국토부의 정보, 그러니까 환경부의 그러한 지하수에 관한 정보를 국토부와 같이 공유하겠다. 그게 요 얘기예요. 쉽겠어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갖고 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2차 기본계획을 보면서 5년 이후에도 이행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오늘은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모바일이나 이런 거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JIS 기능을 개선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만 넣지 말고 그 다음에 영상 정보까지 넣어가지고 어디를 딱 클릭하면은 그 지역에 집안 침해 사고가 나오는 영상. 아, 근데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뭐냐면 그 영상을 어디서 얻을 거야? 그렇잖아요. 뭐 CCTV를 다 달아놓나? 없는 현장도 있을 텐데. 아니면 뉴스에 있는 걸 링크를 해주나? 뭐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침해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인접한 지역까지도 한번 연계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안전 평가를 수행할 때 그래요. 이 지역에 대해서 지하안전 평가를 수행하면은 하게 되면은 먼저 주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사고 이력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인접 뭐 침수 사고가 있었든지 뭐 집안 침하 사고 이력이 이런 걸 좀 먼저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아, 이것도 무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챕터가 제가 보기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복구에 대한 거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청에서 먼저 선 복구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관리 주체 비용을 후 청구하는.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제도화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선 시행 후 청구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요거와 꼭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우리 파트에서 공법에 관련된 부분도 발표를 해주실 텐데 이 공법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뭐 공동 복구 방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공법이나 재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안전을 예방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방하는 것도 뭐 좋은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측을 한다든지 예방이 되잖아요. 근데 더 의미 있는 예방은 제가 보기에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생량을 줄인다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료와 공법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 복구 방식, 다시 말해서 체움제에 대한 품질 기준, 이런 공동 복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하안전 관리 업무 지침에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훈련이라는 내용이에요. 교육훈련, 그다음 교육훈련 방식을 다각하겠다. 근데 요것도 뭐냐 하면은 교육훈련의 대상이 뭐냐라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난 GPR 탐사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하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자체 관리자들, 다시 말해서 지자체 관리자들, 그다음 국토부, 그다음에 우리 지하안전 평가에 대한 검토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기술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위주로 만들어졌는데 요게 만들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또 또 우리 GPR 탐사에 관련된 또 이 교육 이런 부분도 또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목표는 이쪽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과대합니다. 지하안전 점검,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이게 얼마죠? 80시간이죠? 아니 70시간이죠? 70시간. 그죠? 70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장 학습을 16시간 하고 보수교육을 3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 인력을 갖다가 1년에 5명 정도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와, 왜 이게 딱 보니까는 이게 연가 5인 내외라는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다음 교육훈련 방식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웹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겠다. 뭐 MZ 세대를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빨리 사실은 이제 기본계획 관련된 제가 질문을 받을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전달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3시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하게 관리하겠다. 디지털, 그 다음에 인공지능, 요쪽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실 내용들도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을 텐데, 보시자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R&D 하겠다. R&D 하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도와줄 거다. 여기 보시죠. 4년에 80억. 왜 4년일까요? 2025년부터 5년인데. 예? 올해는 예산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예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2026년부터
80억 투자하겠습니다. 이거 이 얘기예요. 그럼 나누면 1년에 20억인가요? 그렇죠? 아, 너무 부족해. 예? 자,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디지털라이징하고 또 뭐 AI 기반의 평가서를 이 보세요. AI 기반의 지하안전 평가서를 작성하고 IoT 스마트 기술 활용 실시간 위험 평가 예측을 하는 이런 R&D를 하겠다.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간 협력, 컨설팅 업무 체계 이거 해가지고 기술에 대한 네오를 구축하겠다.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요거 많이 쓰잖아요. 네오로. 그래서 이걸 뭐냐면 상시 발굴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JIS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야 이런 연구를 해주세요. 하면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JIS에 탑재해서 아 이거 제가 이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근데 이제 정책관께서는 뭐냐면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발을 띈 거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건 동의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그림 자체는 이 예산에는 턱없이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오늘 뭐 이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부 주도는 우리가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게 활성화되는 거는 이제는 정부 주도는 무시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부 주도는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주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재원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세상을 크게 바꾼 기술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에서 야 이러한 신기술을 앞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첨단 기술이 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나고 보니 이러한 첨단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게 항상 뒤따라왔지. 국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라고 우리한테 턱하고 주신 적은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용을 담아주신 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기대면 안 된다는 거를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간담회가 필요한 거고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우리 기업체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행하고 싶은 기술들이 지금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우리가 민간 주도의 전문가 주도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협업체가 얘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AI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진화형 공동부서 AI 표준 개발 이거는 이제 설 지나고 당장 2월 3일인가 4일 정도 되면은 저기 R&D 과제가 공고가 뜰 겁니다. 서울시 과제로 공고가 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I 공동부서 AI 표준 개발에 대한 과제가 뜰 겁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과제인가? 그것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뭐 서울시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러한 공동 분석에 대한 AI 표준 모델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조사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조사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주행형 이게 차량으로 주행하면서 유관조사도 하겠다. 그래서 차량으로 주행을 하면서 유관조사를 한 그 결과를 GPR 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분석을 하겠다.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가는 게 GPR 탐사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국가에서는 뭐냐면은 유관조사하고 연계를 시키겠다. 유관조사 자체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판독하고 또 이행하는 자동화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여기에 또 뭐 지하안전 평가를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평가사를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이사회를 할 텐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뭐 RPA 기반 평가서 작성하겠다. 이거 뭡니까? RPA 기반이 전 자동화된 기반으로 작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치 해석 자체도 이제는 그 자동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거대하고 어마어마하죠. 이거 진짜 실무를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5년 동안에 저거 된다니? 아니 국가에서 R&D 과제 80억을 4년 동안에 지출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해? 예. 이 실무자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박재훈 상무님, 그쵸? 네. 되겠어요 이게? 하여튼 너무나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일단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획은 매우 고무적이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기술 표준화를 하겠다.
자, 요것도 조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아까 그 GPR 장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비 자체의 성능 검증을 제가 저희 협회에서 지금 단체 표준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이사회 때 할 말씀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국토부의 스탠스가 조금 저희들 스탠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토부에서 위주의 우리가 성능을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국토안전교육원에 지금 성능 검사장 있는 것을 국토안전 실증센터로 대규모 100m 정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발주를 했어요. 근데 이 낙찰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 낙찰자가 뭐냐면 낙찰자가 선정이 됐나? 아니, 자 발주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국토안전 실증센터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거기서 주행 시험을 해.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료한 사람들끼리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주하는 개수가 민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수가 일단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주행 시험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막 기다리고 있어. 그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의 스탠스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 자,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성능 검사 사이트에서 발주와 관련된 그 업을 그 공동탐 GPR 탐사할 때는 거기서 성능 검사 해야 돼. 그거 득하고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를 낙찰자 선정에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문구 때문에 그래요. 어디 있지? 제가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발주 조건을 실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을. 그러니까 발주를 했을 때 그 낙찰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실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나, 이걸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제도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IoT 기반한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도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실시간 분석 예측 기술 고도화 이건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오늘 이해 가셨죠? 저는 이해 가셨고 일단은 예측 예방,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떠오르고 그거를 하나로 다 묶으면은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5년 동안 그걸 하시려고 하는구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첨단 기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 국토부가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중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지안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 이러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 그 5년 동안 이행할 때 이것을 첨단 기술의 근처로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결론은 뭐 이렇습니다. 결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꼭지들에 대한 부분을 중복성 없이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집안 침하 고위험 지역에 선제적 안전 관리하겠다. 시스템 기반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 효과니까. 제가 만든 문구입니다.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동조사 시장의 기술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굴착공사 위험관리 지자체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될 것 같고 지하시설물 정보관리 연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사고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전점검 관리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연구개발 확대로 혁신기술을 접목시키고 디지털 전환으로 신속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조사 장비 성능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다음에 집안침하 예측 감시 기술이 고도화되겠다라는 기대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서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거시적인 제2차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행이 당연히 되겠죠. 1차 기본계획처럼 이것이 5년 후에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목표 달성했는지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문가 가까이 전문가 다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달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매우 고무적인 부분도 이 안에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판단하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